매일같이 목표 상승률 7%를 향해 달려가는 럭키7 시간이고요. 주식명가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도 마이크론 호실적의 AI에 대한 우려들이 어느 정도는 상쇄되는 흐름이었고 어제 CPI 지표가 발표됐는데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흐름 나타냈습니다. 우리 시장의 경우에는 어제 두 가지 큰 악재가 있었었죠. LG엔솔의 악재 그리고 오라클을 향한 악재로 인해서 양시장이 이에 대한 후폭풍을 계속해서 맞이하는 흐름이었는데 우선 한 주간의 종목 흐름들을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어제 이틀 만에 4,000선을 다시 하회하는 흐름이었고 코스피 시총상위주 10개 중에서는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정말 그래도 반도체 그리고 소부장단이 빠르게 회복하는 흐름을 나타냈고 SK하이닉스에 대한 힘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다만 한 주간의 외국인 기관 포트에서는 이제는 SK하이닉스에 대한 이름이 더 이상 없는데 이럴 때 우리는 한 템포 쉬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기회로 삼아봐야 되는 건지 궁금한데 위원님 어떻게 보실까요? 대본에 없는 얘기인데요. 우선은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조금 리스크적인 측면을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BOJ의 금리 인상에 대한 그 리스크 그래서 NKD 트레이드 청산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서 시장은 계속해서 리스크 계속 위협에 대한 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모습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갖다 붙여서 매도를 하는 그런 논리를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NKD 트레이드 출회에 대한 것은 사실 BOJ의 금리 인상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계속 얘기가 나오던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한 충격은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일본은행은 경기를 과열시키지도 그리고 냉각시키지도 않은 정말로 중립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다카이치 내각에 대한 것도 대규모 부양 정책을 통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리스크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일 거래소 어떻게 보면은 SK하이닉스가 정말로 투자 경고로 인해서 수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대덕전자, 기아 이런 쪽에 대한 외국인 매수가 강하게 나타났죠. 기관도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LG랑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는데 마이크론 실적 발표 뭐 누구나 다 지금 현재 주식시장을 대응하시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마이크론 얘기를 정말 많이 듣지 않았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들은 밸류적으로 매력도가 조금 더 큰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이것에 대한 약간 그 차별을 좀 두고 있다라고 하는 점 한마디로 삼성전자 우선주에 대한 매수 강도를 조금 더 높이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SK하이닉스 투자 경고 해제가 되는 그 구간까지 어느 정도에 대한 호재를 잘 쌓아 놓느냐에 대한 차이 그리고 내년은 올해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실적 개선 그를 통해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은 지금부터 잘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올해 9월 달부터 오르기 시작했던 7만 원 돌파, 7만 전자 언제 넘어요? 라고 했던 이 삼성전자가 어느새 이제 10만 전자에서 11만 전자에 대한 흐름, 특히 이제 11만 원 안착 이후부터는 조금 더 안정적인 우상향 기조가 유지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글로벌 반도체 쇼티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죠.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니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라고 본다면 현재 구간에서 저는 삼성전자 16만 원까지 상승력 기대하겠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6만 원까지 올려다 보자 말씀해 주셨는데 JP모건에서 언급했었던 14만 원보다 더 높은 가격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장중에 일본 통화정책회의가 나오게 되고 여기서 금리 인상 결정이 날 텐데 이 부분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도 또 한 차례 변동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코스닥에서는 아무래도 2차 전지주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 만큼 어제 시장에서의 LG엔솔 악재에 피해갈 수가 없었죠.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내렸고 원전주는 그래도 체코 원전 효과에 따라서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고요. 무엇보다도 스페이스X 우주항공 관련한 이슈가 지속해서 나오면서 관련한 종목들 올라갔고 마리화나라든지 이슈 있는 바이오주들이 이름을 올렸는데 외국인이 가장 많이 담은 건 ABL 바이오, 기관이 가장 많이 담은 건 로봇주 중에서 로보티즈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클로봇도 반갑게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로보티즈라든지 클로봇의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11월 달에 지속해서 언급해 주셨던 쪽이기 때문에 저희 잠시 뒤에 점검 도와드릴 거고요. 로봇은 잠시 뒤에 보고 먼저 바이오부터 체크 받아볼까요? 네,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은 제약바이오에 대한 매수 우위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주에는 스페이스 X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했는데 제가 저번 주 딱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제가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하나는 스페이스 X 관련된 우주항공 테마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산 가치에 대한 증대. 근데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우주항공 쪽에 대한 대장주를 잡는 바람에 제가 방송에서는 가치주 쪽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제약바이오의 움직임 어떻게 보면은 올릭스냐, D&D 파마텍이냐, ABL 바이오냐, 에이프릴 바이오냐 여러 가지 바이오 섹터들의 각 축전이 좀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 저는 이 안에서 제약바이오는 트럼프의 정책적인 특성, 한마디로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를 굉장히 강하게 압박하고 있고 이번에 CPI의 발표조차 3월달, 내년 3월달에 대한 금리 인하 가능성이 한 60%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보겠습니다. 특히 내년 초에 있을 JP모건 컨퍼런스,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된 이슈까지 더해진다면 지금부터 해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잘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많이 올라와 있지만 지금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 D&D 파마텍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D&D 파마텍을 10월 28일 정도에 다시 한번 눌림목에서에 대한 공략 포인트를 잡아드렸는데 이후에 11만 원 돌파 이후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현재 10만 원 돌파가 나타났다 지금 눌렸다가 반복이 되고 있는 그런 자리이지 않을까라고 보겠습니다. 지알파 테라퓨틱스라고 하는 미국 법인을 D&D 파마텍이 이제 인수를 좀 진행을 하면서 표적 방사선 치료제 관련된 부분까지 한마디로 사업에 대한 다각화를 굉장히 잘 짜여놓고 있는 그런 상황. 한마디로 메쉬 그리고 GLP-1 관련된 경구용 치료제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료제 이번엔 표적 방사선 치료제까지 사업에 대한 다각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지금 현재 구간은 전고점을 뚫기 위한 이제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저는 지금 현재 충분히 재매수 그리고 트레이딩, 매매, 홀딩적인 측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내년 JP모건 헬스케어에서 그 코스닥 기업들 중에서 발표를 하는 기업이 딱 3개예요. 알테오젠, 그리고 휴젤, D&D 파마텍. 1월 16일 정도로 잡혀 있는데 그 전까지 기대감을 계속 올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11만 원 돌파 가자 말씀드리겠습니다. 11만 원 돌파 언급해 주셨고 알테오젠, 휴젤, D&D 파마텍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위원님께서 11월 11일 그러니까 빼빼로 데이 때 선물처럼 주셨던 종목이 있었죠. 바로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4월의 바이오로 계속해서 점검 도와주시는데 이번에는 JP모건 바이오 파트너링에 참가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어제 장중 49,150원, 종가도 괜찮았습니다. 앞으로 좀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실까요? 에이프릴 바이오가 자꾸 목표가 근처인 48,500원에서 등락을 좀 반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빨리 5만 원 돌파가 나타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대장주로 꼽고 애정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우상향 기조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게 클로봇이었고 심텍이었고 SK 하이닉스,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 굉장히 시장에서 가장 큰 두각을 나타내는 이런 대장주의
퍼레이드. 2026년에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11월 11일 날 놓치신 분들은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동 종목이 계속해서 11선에 대한 지지 그리고 5일선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 우상향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오늘은 반도체라든지 원전 쪽으로 좀 자금이 쏠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눌림은 곧 뭐다? 우리에게 매수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에이프릴 바이오 관련된 추가적인 전략 포인트는 하단에 나가는 QR코드를 통해 럭키세븐 소통 창구로 입장하시면 추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목표 가격은 52,000원 유지하도록 하겠다 안내 드리겠습니다. 눌림은 매수의 기회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52,000원으로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도와주셨고요. 로보티즈와 함께 계속해서 거론되는 클로봇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의 종목이고요. 11월 달만 보더라도 두 차례 언급해 주셨는데 꾸준하게 변동성 속에서도 상승하는 흐름 나타내고 있고 외국인 기관 포트에도 보셨다시피 로봇주들 지속해서 담겨가고 있습니다. 연일 신고가 경신 나오고 있고요. 97%대 상승률과 84%대 상승률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목표 주가는 올려봐도 괜찮겠죠? 네, 클로봇. 내가 9월 초에 정말 잡았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종목이죠. 이런 대장주들의 상승에 대한 기조가 외봉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에 저는 집중도를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저는 앨런 머스크가 한 얘기가 생각이 나요. 10억 개의 반도체, 1테라와트의 전력, 그리고 1억 대의 휴머노이드.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그 안에서 국내 기업이 글로벌적으로 성장력을 어느 정도 보일 것인가 여기에 집중도를 높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볼게요. 9월 3일 날 안내드렸던 클로봇이 11월 달 고점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건 대장주의 조정은 곧 우리에게 매수의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1월 24일 그리고 이때도 무서워서 못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11월 27일, 28일 두 번에 걸쳐서 더 추가적인 안내를 좀 드렸죠. 그를 통해서 지금 상승에 대한 기조가 더욱더 확대되면서 7만 원 돌파가 나타나는데 야 어저께 윗골이 달렸어 라는 이런 약간 그 불안감을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목표 가격은 럭키세븐답게 77,000원을 유지하고요. 지금은 이제 밑에서 하신 분들은 수익을 어느 정도를 확정 지으면서 이제 우리는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종목들로 또 한 번에 대한 전략을 잘 짜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와, 일부 보유자 입장에서는 수익 실현 관점에서도 언급해 주셨고 일부의 경우에는 럭키세븐답게 77,000원으로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도와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는 12월 달 들어서서 언급해 주셨던 STI 볼 수 있겠는데 전력 반도체 관련해서 중국의 고객사 확보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었습니다. 어제 종가는 강보합권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 지난주 신고가 경신과 함께 기관의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관 수급 따라서 계속해서 홀딩하면 되는 거겠죠? 네, 럭키 기관이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상승에 대한 기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갱신하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 여기에 우리는 집중도를 좀 더 높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겠습니다. 자, 11월 1일 날 안내를 드렸어요. 차트 보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제는 전 고점을 뚫고 움직일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을 잡아드리겠다라고 해서 이번 달 초에 안내드렸던 종목이 어느새 이제 3만 원 돌파 및 3만 1,000원에 대한 안착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반도체 쇼티지 그 안에서는 여러 가지 D램, 낸드, 전력 반도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죠. 하지만 전체 반도체가 부족 현상을 겪는다라고 했을 때 기술력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우상향 포인트 그리고 상승 탄력은 느린 듯 보이지만 그게 가장 빠른 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 35,000원 유지하면서 홀딩 안내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35,000원 유지하면서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이외에 이 시간에 봤었던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신다면 4월에 바이오 점검 도와드렸고 52,000원으로 목표가 상향 조정.
로보티즈는 35만 원 적어주셨고요. 이수페타시스는 19만 원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세크라는 종목의 경우에는 목표가 17,500원으로의 상향 조정, 조금 전에 도와주신 STI 35,000원 기억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공략주 궁금한데 이에 앞서서 위원님께서 다짐 하나를 좀 다짐을 갖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시장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한 25년 정도 됐어요. 한 17년 정도 증권회사에서 근무를 했고, 그리고 한 8년 정도를 지금 현재 이런 그 회원들을 진행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주식업에서 가장 중요한 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이 바로 시장에 대한 조정,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을 왜 사야 되는지, 아니면은 계속 홀딩을 해야 돼요?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지,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아직 저는 명확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중요한 건 지금의 단기적인 움직임에 우리가 현혹당하거나 여기에 집중도를 높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소탐대실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전에 심택 같은 경우도 움직임이 안 나온다라고 했지만 250%에 대한 상승을 보여줬다는 것, 그리고 APR 같은 경우도 정말 힘들게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800% 이상에 대한 상승이 나타났다는 것, 지금 현재의 스탠스와 지금 현재의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시장의 조정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이런 전략을 지금 11월, 12월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서 모아가는 전략이 지금은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내년 상반기 그 안에서도 1분기에 대한 전략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나오는 QR코드를 통해서 2026년 이제 정말 성공에 대한 전략, 럭키세븐에 대한 인사이트가 필요하신 분들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진실성 있게 또 책임감 가지고 시장 대응해 주셔서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공략주도 궁금합니다. 두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은 그런 종목이죠. BHI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HI가 지금 현재 AI 산업에 대한 재상승 기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에너지 부족에 대한 것, 그리고 그를 통한 가스터빈에 대한 성장 동력, 지금 뭐 지베노바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미시시 중공업 같은 경우는 풀캐파가 차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따라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 관련된 수주 모멘텀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더 받아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그런 구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향에 대한 HRSG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죠. 그를 통한 성장과 SMR 관련된 이슈, 이런 기술적인 측면까지 감안한다면, 자, 차트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이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격대에 대한 것은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저점으로 확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과 한 55,000원 좀 미만에서 잡으면 더 좋겠지만, 저는 지금 구간에서 이제는 완전히 전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을 기대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7만 원 안내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47,000원 잡으면서 120일 이평선 지지 여부 확인하겠다,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기업에 대한 설명이 정말 필요 없는 첫 번째 공략주 BHI 골라주셨습니다. 두 번째 공략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반도체 대장주 중 하나를 이제는 다시 한번 잡으셔야 되는 타이밍이죠. 사실 SK하이닉스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투자 경고라서 우리가 어떤 것에 집중을 할까라고 본다면, 저는 지금 다시 한번 심택 잡으셔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소캠 관련된 이 드라이브를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고 하는 점과, SK하이닉스가 GDDR7 관련된 양산에 대한 준비를 강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GDDR7과 소캠의 국내 최대 기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심택이겠죠. 자,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에 대한 상승, 그리고 사실 눌리기보다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구간이 정말 매력적이게도 20선에 대한 지지와 60선에 대한 지지를 동시에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와 U자형, 그리고 U자형에 대한 흐름, 그리고
전고점 돌파 이후에는 더욱더 매력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7만 5천 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4만 원, 121선 지지 여부 확인하겠다.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략주는 반도체를 담을 수 있는 기회 있는 종목 심텍 골라주셨으니까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